네, 마켓 시그널로 첫 출발하겠습니다. 강지원 운용과 함께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6월 달에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강지원 운용형으로 한번 눈으로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포착되세요? 네, 우선은 이제 5월 달 증시가 이제 화요일 날 마무리가 됐었는데, 5월 달 한 달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외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사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국내 증시가 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글로벌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안 좋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외국인들의 매도세였는데 이 매도세가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화요일 대기업으로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초점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2020년 이후로 네. 새로운 수급이다라고 하는 쪽이 개인들 말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인들이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탁금이야 많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심리라든지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심리적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없었을 때 새로운 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활력소죠. 네. 새로운 수급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갖고 있는 자금 내에서 업종별 종목별로만 나눠진다가 되는 거고 돌리는 거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 매수를 이제 매도했던 부분을 거의 없앴다 정도만 해줘도 네. 사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네. 시장을 반등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뭔가 자극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에 보면은 환율의 급격한 또 하락 추세가 나왔잖아요. 네. 네. 원화가 약세 흐름이 계속되다가 조금 바뀌는 패턴이 나타났고 저희가 좀 시장에서 떨고 있던 게 인플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상당히 강했는데 인플레 정점에 대한 신호도 나왔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점이 나왔다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다만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인플레가 정점이 나왔다 해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120불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사실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우선 러시아사 원유 같은 경우를 이제 네.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해상 운송 쪽만 제한을 시켜놨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이제 규제 자체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유가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비축률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그 비축률은 또 채워야 되는 여건이 네네. 만들어진다 되기 재고를 때문에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급격하게 떨어지는 과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하이에도 봉쇄 풀어가지고 수요도 좀 늘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유가의 강세란 부분이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상하이가 경제 봉쇄했던 부분을 이제 딱 어저께부터 전면적으로 해제를 했다가 되면서 네.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이제 앞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부분이 유가의 강세로도 연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지표가 있으실지 대형주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네. 거래소하고 대형주 한번 좀 차트 좀 볼까요? 그러면? 거래소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 시간에 나왔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자체가 이제 바닥은 하방 경제에 만들어졌는데 위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구간이 2660포인트다. 그리고 거래 대금으로는 10조가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이제 2660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 시장에서 올해부터 하락했던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자리가 2660포인트 전후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는 얘기가 바로 상승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에서 하락 조정이란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 이 부분에 좀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5월 12일 날이 사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 전후까지 떨어졌던 연중 최저치를 만들었던 그런 가격인데 그 이후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거래소에서 약 1조 5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2조 가까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분들이 이제 한 3조 5천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 지수가 조정이 받는다 할 때는 이제 개인들이 파는 만큼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가 사실 대형주 중심으로 막판에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이 사실 작년까지는 상당히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이 대규모의 거래대금의 증가와 더불어서 유입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팔자 중심에서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지수 한 번에 바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대형 지수는 원래 중요했던 가격이 2,575포인트 전후, 이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를 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던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전에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 했을 때 롱 포지션으로 들어오려면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라 환율이 안정이 되거나 또는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완화가 될 때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쇼커버링의 여건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들어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4거래 동안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들어왔는데, 가파르게 들어올 때 딱 기준이 어떤 거였냐면,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하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 외적으로 이 자금 자체가 성격이 어떤 거냐인데, 자금이 지금 딱 보게 되면 비차익 거래, 이쪽에서 대규모로 드는 모습이 보여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라는 거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사는 바스켓 매수가 주로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4거래 연속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이 일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스켓 매매에 들려있던 종목들도 좀 체킹 가능한가요? 무엇이었을까요? 바스켓 매수가 이제 시총 상위 거의 대부분 다 네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에서도 많이 팔았던 쪽, 이쪽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실적 관련된 경기 관련주를 좀 더 많이 사고, 네. 성장주는 조금 매수가 좀 더딘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성향 자체가 네. 오늘 이제 미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미증시도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QT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위축되는 흔들렸어요. 모습을 네. 보여줬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나마 좀 더 미증시에서 견조하다 하는 쪽이 예. S&P 경기 관련 대형주들인데, 국내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가 네.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그널을 잡아낸 거는 지금 들으셨다시피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고, 여기서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은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포착을 해냈습니다. 어떤 지수대를 저희가 뚫어내는 게 지금 중요한가요? 종합주가 지수로는 네. 이제 2700에서 2750이 이제 올해 들어왔을 때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만 되면은 또 계속 그렇죠. 되돌리고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아까 제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네. 이제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보기보다는 하락 추세형을 돌파를 했다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좋다는 관점인데, 박스권이 아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물대로만 봤을 때는 2700에서 2750이 상당히 큰 매물대지만, 실제로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는 데 초점 맞추자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보는 차트 흐름과 외국인이 보는 차트 흐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환율과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가 차이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이 부분도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사실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딱 봤을 때 박스라는 구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밀렸네요. 그죠? 진짜. 왜 그러냐면 네.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1,300원 또 1290원대까지 얘기를 갔었으니까.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올라간 부분은 오히려 하락하는 영향까지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부정적이었던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가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대 비슷한데, 국내 증시가 2,55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되었을 때가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가장 저가를 만들었다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반등을 했는데,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1%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좀 더 저점 대비 상승폭이 국내 증시는 5%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약 8% 가까이 어저께 하락한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가 네. 8% 정도까지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코스피가 좀 더 따라가야 되겠네요. 따라갈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좀 더 국내 증시에서 볼 때 하락 추세 넘어간 그림이 좀 더 강해진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매수를 하고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을 작년 1월 때부터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하락을 넘어가서 이제는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락장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중요한 분기점대 돌파될지 저희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 근데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에서 바스켓 매매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5월에 뭐 출지표를 보면서도 저희 캐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국내를 비롯해서 네. 국내와 독일과 일본 이런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나마 미증시보다 더 선방하는 국가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수출 지표와 코스피 지표는 원래 굉장히 동조가 잘 되는 케이스인데 한 85% 이상의 동조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죠. 그래서 현재 어저께 발표했었던 국내 5월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 19% 정도 증가할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 부분이 21.3%까지 증가를 하면서 다시금 수출 금액으로 기준할 때는 600억 불 이 수치를 달성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국내 5월 달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역대 최고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2월 달인가 3월 달이죠. 3월 달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좋았어요. 지표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경제 봉쇄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여건이 안 불구하고 좋았잖아요. 국내 수출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수출이 이게 견고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 수출을 중심한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 좋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오늘장에 주는 시그널을 포착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뉴욕장에 또 밀렸고 간밤에 또 큐티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움찔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장의 시그널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미증시가 사실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은 폭이 양시장, 뭐 S&P나 나스닥 쳐가지고 1% 전후의 조정이거든요.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나중에 차트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급등한 다음에 좁은 밴드의 박스권이었었는데 네. 그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단기간에 이제 3, 4거리 동안에 한 6, 7% 올라왔기 때문에 1% 정도의 조정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제 볼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수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수출적인 부분이 원래가 꾸준히 잘 나온 쪽이 있고 그동안 부진했는데 잘 나온 쪽이 있습니다. 근데 부진했다 잘 나온 쪽이 어디예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아,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의 상승 자체를 해놓고 고가 차량 중심을 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에서 원체가 좀 좋았던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고 수출 자체도 감소를 했던 쪽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부품 쪽.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는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가 전년 대비 7%의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공급망이 완화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내적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네. 어저께 선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현재 정권에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 관련주, 뭐 모멘텀 좀 봐야 있고요. 수소라던가 신재생 이런 쪽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도 이제 풀렸고 사실 네. 시장에서 경제 봉쇄가 6월 1일부터 풀린다면서 선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또 불안했던 것이 다시 또 봉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까 수출 증가가 뭐 화학이나 정유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아까 좋다 말씀드렸고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환율은 급격하게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하반기까지 아마 1,210원에서 6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밴드 좁게 보시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밴드가 50원 정도의 밴드이기 때문에 꽤 네. 커 보이지만 실제로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안정화된다는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 메인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형 시적가 지수가 중요한데 네. 지수상으로는 2660이라는 자리 때는 당분간 꼭 지켜줘야 될 그런 자리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고 네. 2700에서 2750포인트가 가장 매물이 많은데
되는데 이 자리 때는 좀 소화하면서 다음 주가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올라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얼마큼 빨리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2,800대에서 2,900이라는 이 사이대까지 7월 달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조금 늦어지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또 전후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2,700 중반 라인대 돌파하는 속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800까지 돌파하는 가능성이 있을지 요걸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님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바뀌느냐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 자체가 1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2분기 그리고 하반기 가면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의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 어떤 거를 잡아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 나올 것 같은데요. 네, 9시에 진행되는 강재현 운용역의 공개 방송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현 운용역과 함께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